변화를 잃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은 자기도 그냥 현재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도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이제 메타버스가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강국이 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죠. 미래를 읽고 전략을 짜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예, 반갑습니다. 김영진의 미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하신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냥 한국의 엘빈 토플러다. 미래학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을 주도해 나가시는 안종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입니다. 우리 이쪽 벌써 16년이 됐네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하는 클라우스 슈바스가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지금 뭐 이제 거의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가 있어서 그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종배 교수님께서는 이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국제미래학회도 만드셨고 했는데 먼저 이 국제미래학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럼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국제미래학회는 전 세계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해외 한 미래학자 한 30분이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2007년에 한국에서 또 한 100여 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설립된 학회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각 분야별로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진 그런 석학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모여서 각 분야별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세계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예측과 또 미래 전략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고 국민들이나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다양한 저술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교수님이 주관해서 만든 이 책이거든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전략. 여기에 30분이 참여를 해서 저도 여기에 이제 그렇죠. 집필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현실은 굉장히 각박하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각 진영 갈등으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울림을 주시고 전략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건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등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구현하는 사회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지능 사회 그리고 초연결 사회 그리고 초실감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어떤 사회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술력 또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초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지능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지능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데 지금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가전 그리고 모든 자동차 요즘 이제 건물에까지 그렇죠. 집에까지 그 모든 도로에까지 그래서 그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되고 스마트홈도 되고 스마트시티도 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거의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기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능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기술로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 유무선으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5G, 뭐 6G까지 포함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그 디지털 세상과 물리 세상이 예전과 같이 이제 분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보다도 요즘은 아바타가 그 가수랑 같이 동시에 이제 공연도 하고 또 예전에 했던 그 분들이 또 같이 나와서 마치 대담하고 있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거는 디지털이구나, 이거는 물리적이구나, 세상이구나 분리가 되는데 지금 뭐 초실감이 돼서 거의 뭐 동시에
실감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과 물리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류가 되고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가 왜 이렇게 가속화되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비대면이 되고 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를 막 할 때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구현시켜주는 특히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됐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남물보다 빨리 승진하고 이런 속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보다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가져가지고 또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게 어떤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런 또 자연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인류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우리 전 인류에게 이제 많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기업이 이제 예전에는 기업 경영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윤추구라든지 이윤추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윤추구라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ESG라든지 맞아요. 뭔가 사회공헌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종업원하고 또 우리 그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윤리 경영을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해야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휴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가치로 인류가 바뀌다 보고 소비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기업도 그만큼 바뀔 정도로 우리 전체가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가.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기술 얘기를 하면은 휴머니즘과는 별로 이렇게 오히려 멀리되죠. 차이가 없을 거 생각하는데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각지대였었던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휴머니즘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한 메타버스에서 가상 아바타가 돼서 신체를 바꾸는 실험 그 백인 사람이 흑인이 돼 보고 흑인 사람이 백인이 되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까 차별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배타적 감정 이런 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활동적인 것이 된다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머니즘에 대한 노력을 부분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안 교수님도 책을 쓰셨지만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인데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야 뭐죠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이 프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는 왜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그 표현을 쓰는가. 실제로는 이제 모든 기반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그 우리와는 또 다른 어떤 그 세상을 그렇죠.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디지털 세상이 이거는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죠. 아주 예전에 인터넷 시대부터 그렇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아바타라든지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뭐 거의 20년 전에도 세컨 라이프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또 얼마 전에 화두가 됐냐면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기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건 디지털 세상이야 하고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물리 세상하고 디지털 세상이 거의 뭐 동시에 나의 아바타 분신이 그냥 나와 같이 활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우리가 모든 어떤 주변에서도 점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더 기술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인공지능 기반이 메타버스가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실감화되고 좀 더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도 이제 메타버스가 나온 거고요. 근데 모든 기반에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굉장히 기계화되는 디지털화되고 뭐 이거는 너무 드라이하다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오히려 더 휴머니즘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챗 GPT라든지 저 GPT-4라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첨단으로 발전되어 있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도 불가능한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따뜻한 인성과 감성. 또 영성. 음. 그러니까 인성과 영성은 음. 자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음. 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어떤 뭐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인성 그리고 그건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맞아요. 인류의. 그래서 결국에 그거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발전시키면은 인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또 그 기반의 메타버스는 우리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서로 연결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인공지능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뭐 이거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공간 내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어느 영역에서 특히 이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의 현 생활을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거의 다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들이 초기에 많이 이제 활용했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이런처럼 이제 줌도 물론 있지만은 줌도 하나의 메타버스의 툴인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자기 아바타를 자기 분신을 이제 학교에 출석시켜서 거기서 이제 수업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각 대학들도 더 이제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스2라고 해서 또 다른 지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이렇게 부동산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자기의 어떤 그 도시도 짓고 또 건물도 짓고 건물 안에 또 사무실도 만들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는 뭐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백악관 땅이라든지 특정한 그 땅은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부가가치가 막 올라가서 서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물리적 세상하고 거의 똑같지만은 또 다른 디지털에서의 어떤 그 우리 일상생활이 현재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제 특히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용어 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도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한 메타버스, NFT에 기반한 메타버스 이 앞에 이 조건이 달려요. 그래서 그건 뭐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 3.0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우리 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일단 메타버스의 막 그 기반 기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고요. 네. 블록체인을 메타버스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적용시킨다면은 앞으로 이제 물리 세상이 거의 디지털 세상에서 똑같이 이제 거의 이제 구현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보호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을 예전에 어떤 보안 방식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해주는 100%는 아니지만은 이전의 어떤 기술보다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면서 서로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곳곳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NFT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디지털화 되는 세상에서도 결국 이제 거기도 자산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도 물리적 그림도 있지만은 이제 디지털화된 그림을 만약에 자기가 원본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거는 원본이니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때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특징이 뭐 무한복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희소성이 없는데 이제 뭐 한 편이든 하나든 뭐 10개든 예를 들어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 복제본이고 요거는 원본이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 자산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NFT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자산 가치를 주는 일종 인증서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디지털 자체도 거래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이루어진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러한 그 정보화 부분도 있지만 이 거래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블록체인도 활용하고 NFT도 그렇죠. 활용되는 거죠. 살아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이제 메타버스가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우리 IT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안 교수님 포함해서 국제미래학계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그걸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뭐 우리가 그동안은 뭐 산업화에서 뭐 패스트 팔로워였었잖아요.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퍼스트 무버 그 빨리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좋은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동안 잘못 썼던 규제를 다 풀어주고 이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실 때 그 핵심적인 그 메타버스 시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구체적인 것들은 뭐 강론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략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 전략 체계도 거의 30개 분야, 거의 분야별로 미래 전략을 우리 숙학분들이 이제 다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제 종합적인 관점의 이제 미래 전략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차차차 미래 전략이 차차차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체인지 변화. 변화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예, 똑같은 인공지능도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좀 최근에 그렇습니다. 화두가 되고 또 어제 3월 15일에 챗 GPT 4가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 속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를 읽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은 자기도 그냥 현재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도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를 읽고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예전에는 우리 뭐 미래학자라든지 몇 명만 해서 제시해주면 끝이지만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꼭 인공지능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야조차도 무슨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 한다. 텔레마케팅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읽어야 대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모든 곳에 적용이 되면서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이제 누구나 다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충분히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만들고 있는데 방법론도 충분히 누구나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변화를 읽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화를 스스로의 각 분야별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는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직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변하는데 학생들은 옛날급 배워서 나왔더니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지식을 쌓아서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량을. 그러니까 뭐 21세기인데 20세기의 학생이 19세기 그 교실에서 수업하고 수업하고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 첫 번째 이제 체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미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도전이죠. 도전.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럼 그런 미래의 변화를 읽고 나서 내가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뭐다고 설정을 하는 거죠. 미래의 변화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미래는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퓨처스라고 항상 부르는데 미래는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가능했는데 별의 변화를 본인이 읽다 보면은 그럼 그 중에서 이거 바람직한 미래는 예를 들어 또 개인을 봤을 때로 나의 바람직한 미래는 이거야 하는 것을 선정하고 기업은 기업의 차원에서 또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또 분야는 분야별로 그 변화를 읽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을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을 뭘 하냐? 미래 전략을 짜는 거예요. 미래 전략을 짜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짜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챌린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걸 이제 전략을 짜고 도전을 하겠다 노력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변화가
또는 어떤 자기는 이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가 오는 것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움츠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차차차 전략을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기업, 또 모든 국가가 우리 국가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뭐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죠. 미래를 읽고 전략을 짜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행 전략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자연스럽게 변화가 또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차차차 전략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학습. 잘 모르니까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미래에 네. 어떤 예측하는 방법도 네. 배우고. 두 번째가 독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책을 통해서 뭐 당장 우리 안 교수님 어저께인가요? 바로 책이 나왔잖아요. 챗GPT-4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셨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도 결국은 체험. 그러니까 학습과 독서와 체험을 통해서 지금 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차차 전략이 몰입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의 미래는 그렇죠. 나름대로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요새 뭐 정말 챗 GPT가 한 돌풍,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안 교수님의 견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